어머님도 혼자 사시니까 조심하셔야죠.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실 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남자가 제 딸을 죽일 거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딸조차도요. 그날은 딸의 재혼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딸 수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은팔찌가 국자를 저을 때마다 살랑거렸어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용돈 모아서 사준 팔찌예요. 엄마, 나 커도 항상 지켜줄게. 그때 수진이가 써준 쪽지가 아직도 서랍에 보관되어 있어요. 오전 11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사위 민우 씨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무엇보다 우리 딸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밥상머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쯤 이상한 대화가 오갔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에 통장 정리 다 끝났어. 수진이가 밝게 말했어요. 통장 정리?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엄마. 요즘은 부부가 각자 통장 쓰면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우 오빠가 하나로 합치자고 해서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투명하게 재정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야 서로 신뢰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굳이 통장까지 합쳐야 하지? 수진이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로 꽤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 명의 재산을 단단히 지키고 싶어 했는데 이제 와서 통장을 합쳤다니. 그리고 어머님, 저희가 요즘 보험도 새로 들었어요. 민우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보험? 네, 부부는 서로를 위한 보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진이 명의로 종신보험 하나 들었어요. 제가 수혜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보험 수혜자가 민우 씨라고?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보험까지 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우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우 씨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했지만 부엌에서는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리 가능할 것 같아. 정리? 무슨 정리? 오후 3시쯤 두 사람이 돌아가려고 현관에 섰습니다. 민우 씨가 신발을 신으면서 제 손목의 팔찌를 잠깐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우 씨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강민우 45세 IT 컨설팅 회사 근무. 하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SNS도 없고 검색해도 딱히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SNS 하나 없는 사람이 있나? 밤 11시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민우 오빠 만나서. 그래, 잘됐다. 엄마도 기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지. 딸이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우 씨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리 가능할 것 같아. 도대체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수진이네 아파트에 놀러 갔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새 TV, 새 소파, 비싼 커피 머신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이게 다 얼마야? 그때 민우 씨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켜지면서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봤어요. 김 변호사 이혼 소송 건 다음 주 상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민우 씨가 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연락하고 있는 거죠? 식사 후 수진이가 주방으로 가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민우 씨랑 사이 좋지? 응,
당연하지. 왜? 사실 아까 민우 씨 휴대폰에 이혼 변호사한테 온 메시지를 봤어. 그 순간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가 민우 오빠 휴대폰을 봤다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히? 남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게 우연이라고? 그때 민우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엄마가 당신 휴대폰에서 이혼 변호사 메시지를 봤대. 민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렸어요. 민우 씨가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아, 그건 제 친구 일이에요. 친구가 이혼 소송 중인데 제가 변호사 알아봐 준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괜한 걱정을. 괜찮아요, 어머님. 딸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민우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미안해.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친구 일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 엄마가 재혼한 나를 인정 못하는 것 같아. 수진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지?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민우 오빠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 근데 엄마는 자꾸 의심하고 트집 잡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동안 연락 안 할게.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이렇게 차갑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손목의 은팔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한 건데. 하지만 딸은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카페를 지나가게 됐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민우 씨가 보였습니다. 한 여자와 서류를 보며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민우 씨는 그 여자에게 뭔가를 설명하듯이 손짓을 하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사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가슴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들어갔다가 또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민우 씨가 고개를 들더니 창밖을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 씨가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고 가는 길이었어. 민우 씨는? 저요? 회사 거래처 사람이랑 미팅 중이에요. 그래, 바쁜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수진이랑 통화 안 하셨죠? 응, 아직. 수진이가 많이 서운해했어요. 제가 달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민우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 행복을 인정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좀 지나쳤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나중에 딸 낳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민우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제가 수진이 마음 풀어놓을게요. 고마워요.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민우 씨는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불편할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틀린 걸까?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저는 민우 씨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강남역 근처 빌딩 15층 퓨처테크 컨설팅. 저는 용기를 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강민우 부장님 계신가요? 강민우 부장님요? 죄송한데요. 저희 회사에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분명히 여기 다닌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름을 잘못 들으신 건 아니세요? 아니면 다른 부서?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 직원 명단에 강민우라는 분은 없으세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럼 민우 씨는 평일 낮 시간에 뭘 하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재혼 사기. 그런데 놀랍게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혼 여성 노린 보험금 사기 일당 검거.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경찰은 재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액 보험에 가입시킨 뒤 의문의 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검거했다. 손이 떨렸어요. 그중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익명 제 누나도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만에 의문의 사고로 죽었어요. 저는 그 댓글을 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분 만에 답장이 왔고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윤기철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늦으면 안 돼요. 30분 후 저는 기철 씨를 만났어요. 사위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우요. 45세고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제 누나를 죽인 사람이에요. 기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신랑이 민우 씨였어요. 정확히 똑같은 얼굴. 3년 전 사진이에요. 제 누나 결혼식. 결혼한 지 1년 만에 누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죽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사고사.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죽인 거라는 걸. 왜 그런 짓을. 보험금이요. 누나 명의로 5억짜리 보험이 들어 있었어요. 수혜자는 강민우. 그 사람은 보험금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결과 제 누나 전에도 비슷한 피해자가 2명 더 있었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에요. 할머니, 따님이 지금 위험해요. 아마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을 거예요. 서둘러 증거를 잡아야 해요. 기철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있다면 내부에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이번엔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민우 오빠 생일이야.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갈게. 생일 파티,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기철 씨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민우 씨 생일 파티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면 뭘 확인하면 될까요? 잠깐만요. 기철 씨가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그 집에 가시면 약통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따님이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약이요? 네. 제 누나도 죽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이 준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 기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서히 몸을 약하게 만드는 약물이 섞여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손목에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버텨야 해. 수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번 생일 파티에서 반드시 뭔가를 찾아내겠다고. 생일 파티 전날 기철 씨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작은 꽃 모양 브로치와 안경이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예요. 내일 파티에서 약통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런 것까지 제 탐정 친구가 빌려준 거예요. 증거를 확보하려면 필요해요. 저는 그 물건들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나오시고요. 고마워요, 기철 씨. 다음 날 오후 저는 음식을 가득 담은 용기를 들고 수진이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왔어?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민우 오빠는 지금 케이크 가지러 갔어. 민우 씨가 케이크를 들고 돌아왔고 파티가 시작됐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민우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을 열었어요. 약통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통해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는지 모르겠었지만 일단 여러 장 찍었어요. 약통 라벨을 보니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철분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데, 하지만 기철 씨 말로는 겉은 평범해 보여도 안에 다른 약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협탁을 닫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어머님? 복도에서 민우 씨와 마주쳤습니다. 아, 화장실 찾다가 이쪽이에요. 민우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걸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킨 건가? 잠시 후 저는 물을 내리고 나왔어요. 민우 씨는 이미 거실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케이크를 먹는 동안 민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수진이가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해요. 어머님이 요즘 많이 예민하신 것 같다고. 민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조사하는 거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 편하니까요. 민우 씨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조심하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라. 그런 의미인 거죠. 제가 어머님 걱정되어서 좋은 요양병원 하나 알아봤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요양병원이요? 네.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머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 것 같고 제 건강은 멀쩡한데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미리 대비하는 게 좋죠. 민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위협이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민우 오빠가 말했는데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대.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딸마저도 민우 씨 편이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파티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기철 씨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약통 사진은 찍었어요. 그런데 민우 씨가 눈치챈 것 같아요. 위험해졌네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이제 그 사람도 경계하고 있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손목에 팔찌를 꽉 쥐었어요. 무서워.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민우 씨의 차갑게 변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어요. 수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꿈.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고 수진이는 계속 떨어졌어요. 수진아,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약통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철분제에 몸을 약화시키는 약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수진이가 지금, 네, 이미 복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경찰에 가야 해요. 안 돼. 저는 비명처럼 외쳤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보통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오늘 오후에 저희 탐정 사무소로 오세요. 제 친구도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사건 전문이거든요. 오후에 저는 기철 씨가 알려준 탐정 사무소로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정민 탐정이에요. 정민 씨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정말 제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씨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일단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 봤어요. 가짜 직장, 약물 혼입 의심, 과거 피해 사례들. 노트북에는 수진이 또래의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모두 강민우의 피해자예요. 총 3명, 모두 재혼 여성이었고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도 첫 결혼 때 받은 재산 분할금이 3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생일 파티 때 본 여자? 맞아요. 서유진, 강민우의 공범이에요. 타겟을 물색하고 강민우가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강민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험 브로커를 만났어요. 곧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어요? 길어야 2주.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빠르게 진행돼요. 단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정황 증거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워요. 정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강민우의 목표는 따님의 재산이에요. 하지만 할머니께도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욕심을 낼 거예요. 그럼 저도 타겟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우리 계획이에요. 정민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를 노리는 순간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면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자칫하면 제가 먼저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좋아요. 할게요. 제 딸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저는 손목에 팔찌를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따님께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죠? 할머니 집을 팔고 그 돈을 따님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강민우가 반응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응? 무슨 이야기? 이번 주말에 민우 씨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갑자기 왜? 중요한 이야기야. 너희 둘 다 들어야 할.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수진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좋은 일이야. 토요일 오후 2시에 올 수 있지? 응, 알겠어. 민우 오빠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할게. 그래, 꼭 같이 와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30분 후 수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토요일에 갈게. 민우 오빠도 같이 가기로 했어. 토요일이 되었어요. 오전부터 정민 씨와 기철 씨가 제 집에 와서 카메라와 녹음기들을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하면 그냥 포기하고 나오시고요. 알겠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민우 씨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서 앉아. 거실로 안내하면서 저는 민우 씨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해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에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고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
수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사실은 저는 준비한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요즘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걸 느껴. 그래서 생각했어.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너한테 물려주는 게 어떨까 해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너도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잖아. 엄마가 살아있을 때 미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순간 민우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 씨가 놀란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흥미가 섞여 있었어요. 이 집 시세가 지금 한 5억 정도 돼. 팔아서 그 돈을 수진이한테 주려고.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 건데?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살면 되지.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있을 필요 없잖아. 어머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세요? 민우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시고 이 집에서 오래 사셔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5억, 그 금액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집을 파는 건 너무 큰 결정인데. 괜찮아. 엄마 혼자 결정한 일이야. 그래도 좀 더 생각해봐. 나도 갑자기라서 당황스러워.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달랐어요.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좋은 부동산 중개인을 알아요. 소개해 드릴까요? 역시 바로 움직이는군요. 그래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어머님 재산인데 제대로 된 가격에 파셔야죠. 민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수진이를 바라볼 때와는 달랐어요. 욕심, 그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 씨는 계속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 집 언제쯤 파실 생각이세요? 다음 달쯤? 좋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서 빨리 팔릴 거예요. 여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자기야. 어머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민우 씨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잖아.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나아. 또다시 그 말, 위험하다. 민우 씨는 자꾸 제가 위험하다는 말을 했어요. 마치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1시간쯤 지나서 수진이가 화장실에 갔어요. 저와 민우 씨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민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정말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응, 그럼 그 돈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민우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이 명의로 넣어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고마워요. 그럼 민우 씨가 알아서 해줘요.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민우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게 수진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이상한 행동? 회사도 찾아가시고 저희 생활을 염탐하시는 것 같다고. 민우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 순간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의심? 무슨 의심? 그냥 요즘 어머님이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민우 씨가 우리 사위니까 당연하지.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민우 씨가 다시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집 하시면 어디로 이사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럼 제가 괜찮은 원룸 알아봐 드릴게요. 1층으로요. 왜 1층? 어르신들은 계단 오르내리는 게 위험하잖아요. 또 위험이라는 단어. 실제로 작년에도 저희 아는 분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협박이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해? 아, 어머님 이사 갈 곳 이야기 좀 했어. 민우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옆집에서 정민 씨와 기철 씨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 녹음됐어요. 특히 마지막에 어머님께 한 말들. 정민 씨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아직은 부족해요. 하지만 이제 강민우가 할머니까지 노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알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 씨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민 씨였습니다. 할머니, 깨우는 거 미안한데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강민우가 움직였어요. 방금 보험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럼,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월요일 아침, 저는 시장을 가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하지만 계속 그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민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정민 씨가 시장 앞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제 차에 타세요. 차 안에서 정민 씨가 말했어요. 강민우가 할머니를 미행시키고 있어요. 저기 검은 모자 쓴 남자 보이시죠? 정민 씨가 백미러를 가리켰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저희 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네, 강민우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요. 강민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떡하죠? 일단 할머니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거든요. 화요일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수진아. 엄마, 요즘 어디 아파? 아니, 왜? 민우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병원 한번 가봐.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수진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엄마, 나 걱정돼서 그래. 민우 오빠가 좋은 병원 알아봐줬는데 내일 같이 가자. 내일? 응. 민우 오빠가 예약까지 다 해놨어.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 앞으로 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정민 씨에게 연락했어요. 병원이라고요? 네. 내일 수진이랑 민우 씨가 데려간대요.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정민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할머니, 절대 그 병원 가시면 안 돼요. 왜요? 혹시 그곳에서 뭔가를 주입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제 누나도 병원 간다고 해서 갔다가 기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가시되 절대 주사나 약은 맞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이네 아파트 앞으로 갔어요. 수진이와 민우 씨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타. 차에 타자마자 민우 씨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검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민우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종합병원이었어요. 여기가 요즘 건강검진으로 유명한 곳이래. 민우 오빠가 알아봤어. 수진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민우 씨가 익숙하게 길을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님. 3층 검진센터.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박정숙님?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나도 같이 들어갈까? 아니야, 괜찮아. 저는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물었어요. 최근에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래요? 보호자분 말로는 자주 어지러워 하신다고 했는데. 보호자요? 네. 사위분이요. 예약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우 씨가 제가 어지럼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볼게요. 혈액 검사하고 주사 한 대 맞으시면 돼요. 주사요? 네. 영양제예요. 어르신들 기력 보충에 좋아요. 그 순간 기철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절대 주사나 약은 맞지 마세요. 저 주사는 안 맞을게요. 왜요? 몸에 좋은 건데. 괜찮아요. 그냥 혈액 검사만 할게요. 하지만 사위분이 꼭 맞히라고. 저는 괜찮다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혈액 검사만 하시죠. 혈액을 뽑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대기실에서 수진이와 민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땠어? 괜찮대. 별일 없대. 영양제 주사는 맞으셨어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아니, 안 맞았어. 왜요? 몸에 좋은 건데. 민우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주사 싫어해. 하지만, 여보, 엄마가 싫다는데 어떡해. 수진이가 민우 씨를 말렸어요. 민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바로 정민 씨와 기철 씨를 불렀어요. 할머니, 주사를 안 맞으셨다니 다행이에요. 기철 씨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혹시 그 의사 이름 기억하세요? 네, 김현우 선생님이었어요. 정민 씨가 노트북으로 검색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 사람 3년 전에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당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강민우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계속 걱정이 돼서 안 되겠어.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수진이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네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갑자기 왜?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거실로 들어가니 민우 씨도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수진아, 이거 봐. 이게 뭔데? 민우 씨의 과거야. 이 사람은 그 순간 민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들어봐. 이 사람은 지난 5년간 3명의 여자를 죽였어. 모두 재혼 여성들이었고 보험금을 타내고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 너까지.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정신이 나간 거야?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여기 증거가 다 있어. 과거 피해자들 사진이랑. 엄마, 그만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왜 이래? 왜 자꾸 내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수진아, 엄마가 재혼한 나를 인정 못해서 그러는 거지?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그럼 뭐야? 왜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민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민우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민우 씨가 수진이를 돌아봤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어머님을 제대로 못 모셔서 이런 일이. 아니야, 여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수진이가 민우 씨 편을 들었어요. 엄마, 나가줘. 수진아, 지금 당장 나가.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이런 망상은 정상이 아니야. 망상이라고? 그래, 망상이야. 민우 오빠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진이가 저를 밀어냈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발 우리 인생 좀 내버려둬.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엄마 말 좀 믿어줘. 하지만 딸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깜깜했습니다. 뭐지? 그때 누군가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우 씨였어요.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조심하셔야죠. 엘리베이터도 위험하니까.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특히 어두울 때는 더 위험해요. 발을 헛디디면 민우 씨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불이 다시 켜졌어요. 민우 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우 씨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까지.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을 확인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정말 실망했어.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완전히 밀어냈어요. 그리고 민우 씨는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손목에 팔찌를 꽉 쥐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어요. 민우 씨가 저를 따라오는 꿈. 어두운 길을 뛰어도 그는 계속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절벽 끝에 서 있었고 민우 씨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도 조심하셔야죠. 그가 제 등을 밀려는 순간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절망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딸을 구하려면 제가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정민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계획을 실행할게요. 지금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제 딸이, 수진이가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정민 씨와 기철 씨가 제 집에 왔어요. 할머니, 정말 하시겠어요? 위험해요. 해야 해요. 이게 수진이를 구할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최종 점검해봐요. 정민 씨가 노트를 펼쳤어요. 할머니가 민우에게 전화해서 증여계약서에 사인하러 오라고 해요. 집을 팔아서 생긴 5억을 민우 명의로 증여한다고요. 오늘 저녁 7시 할머니 집에서. 그럼 민우 씨가 올까요? 무조건 와요. 5억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데 안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세무사까지 데려올 거예요. 기철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게 저희 계획이에요. 민우 혼자가 아니라 공범까지 한 번에 잡는 거죠. 공범이요? 네. 민우가 일할 때 항상 같이 다니는 세무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조직의 일원이에요. 증여 서류 만들고 재산 이전 작업을 도와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옆방에 숨어서 모든 걸 녹화할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저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때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죠. 저는 손목에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수진아, 엄마 믿어줘. 이게 마지막이야. 오전 10시 저는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민우 씨, 집 팔았어요. 아, 정말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그래서 말인데 그 돈을 민우 씨한테 증여하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한테요? 네. 수진이 남편이니까 수진이한테 주는 거랑 같잖아요. 근데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민우 씨 명의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괜찮아요.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서 증여 계약서에 사인해요. 아, 그리고 세무사님도 같이 모시고 와요. 서류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 선생님 모시고 갈게요. 수진이는 안 데려오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깜짝 선물로 알려주고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7시에 꼭 가겠습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가 들떠있는 게 느껴졌어요. 역시 욕심에 눈이 멀었구나. 토요일이 되었어요. 오전부터 정민 씨와 기철 씨가 제 집에 와서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이 버튼은 비상용이에요. 위험하다 싶으면 누르세요. 오후 6시 정민 씨와 기철 씨는 옆방으로 숨었어요. 7시 정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우 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최 세무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했지만 눈빛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세무사도 마찬가지였죠. 증여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5억 원 증여 계약서예요. 세무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증여자는 할머니 성함, 수중자는 강민우 씨로 되어 있고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돼요? 증여세는 수중자가 내는 겁니다. 할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서류를 읽는 척했어요. 어머님,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오늘 안에 사인하셔야 등기 처리가 빠르거든요. 세무사가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럼 사인할게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우 씨와 세무사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제 것이네요. 민우 씨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제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요. 어머님이 편히 쉬실 수 있게 해드려야죠. 세무사가 가방에서 작은 병과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금방 끝나니까요. 세무사가 주사기에 약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민우 씨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소란 피우면 더 힘들어져요. 이 나쁜 놈들, 여기서 심장마비로 조용히 돌아가시면 돼요. 수진이는 내 딸은 어쩌고 걱정 마세요. 곧 따라갈 거예요. 다음 달쯤 계단에서 이 악마 같은 놈, 악마라니 저는 그냥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난 5년간 3명을 처리했어요. 어머니가 4번째네요. 그리고 따님이 5번째고 이미 2개월째 약 먹이고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거기까지. 강민우, 최재현, 너희들은 살인 예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정민 씨와 기철 씨가 뛰어들어왔어요.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고 녹화됐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꼼짝마,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할머니, 기철 씨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너무 긴장했었나 봐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있으셨어요. 고마워요, 기철 씨. 경찰이 민우 씨와 세무사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이 현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민우 오빠, 왜 수갑을? 정민 씨가 수진이에게 녹화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난 5년간 3명을 처리했어요. 다음 달쯤 계단에서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에요. 지난 5년간 3명의 여성을 죽였어요.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저는 딸에게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손목에 팔찌를 보여줬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사준 거. 이 팔찌 차고 있으면 엄마가 항상 힘이 났어.
내가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잖아. 엄마, 근데 이번엔 엄마가 너를 지킨 거야. 엄마니까. 수진이가 제 목을 끌어안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딸을 지켰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녀의 사랑은 여전히 단단하다는 것을.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있기 무섭다고 했거든요. 저는 전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이 곁에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강민우와 최재현 두 사람 모두 구속됐어요. 주사기에서 칼륨 과다주입 물질이 검출됐고 과거 5건의 살인 사건과도 연결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따님이 복용하던 철분제에서도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신체를 약화시키는 약물이었어요. 수진이가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로 아슬아슬했던 거죠. 두 사람 모두 살인, 살인미수, 특수사기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라고 하더군요. 고마워요, 형사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용기 덕분에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응. 식탁에 앉으니 수진이가 만든 미역국과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엄마, 맛있어? 응, 맛있어. 우리 딸 요리 실력이 늘었네. 수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우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가르쳐줬어. 요리하면서 약을 몰래 넣었나 봐. 수진아, 괜찮아, 엄마.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안 할게. 하지만 수진이의 눈은 여전히 슬퍼 보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딸을 조심스럽게 봤어요. 수진이는 많이 여위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엄마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나 정말 바보였지? 그런 말하지 마. 아니야. 바보 맞아. 1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몰랐잖아.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같이 잤던 사람이 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진아, 엄마는 알았잖아.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잖아. 근데 나만 몰랐어. 나만.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아니야. 엄마도 이해해.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엄마. 그리고 수진아, 넌 운이 좋은 거야. 살아남았잖아. 수진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쉿.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동안 수진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악몽을 자주 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민우 씨와 최 세무사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는 지난 5년간 총 5명의 재혼 여성을 살해하고 보험금 및 재산 총 18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공범 최재현은 재산 이전 작업을 도와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박정숙 씨와 그의 딸 이수진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증인 박정숙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피고인을 의심하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통장을 통합하고 갑자기 고액 보험을 들고 직장도 거짓말이었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우 씨가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서라도 딸을 지키기로 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탐정을 고용하고 마지막엔 제가 직접 미끼가 됐죠.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딸을 잃는 거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니까요. 목숨을 걸고라도 딸을 지켜야 했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다음은 수진이 차례였어요. 수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 남편이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철분제라고 믿고 먹었어요. 매일. 피고인을 사랑했습니까? 수진이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요. 수진이가 민우 씨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매일 밤 같이 자면서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민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요. 나한테 나는 뭐였어요? 증인, 진정하세요. 판사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돈? 그냥 돈이었어요?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어요? 민우 씨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1년이에요. 같이 사는 기간 동안 날 속였잖아요. 증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판사가 다시 말했고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마지막으로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재현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쾅, 쾅, 쾅. 방망이 소리가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 씨와 최 세무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법정을 나서는데 기철 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 씨 수고하셨어요. 기철 씨도요. 이제 누나도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기철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누나 봤지? 드디어 잡았어. 그날 오후 저와 수진이는 기철 씨와 함께 그의 누나 산소를 찾아갔어요. 조용한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묘지였습니다. 기철 씨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누나, 이분이 박정숙 할머니야. 할머니 덕분에 그 나쁜 놈 잡았어. 저도 묘비 앞에 절을 했어요. 편히 쉬세요. 이제 정의가 실현됐어요. 산소를 내려오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슨 소리야?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잖아. 이제 누가 나를 받아줄까?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결혼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그리고 수진아,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운이 나빴던 거지.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번 일로 더 강해졌잖아.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엄마. 한 달 후, 수진이는 자기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리고 엄마 항상 있잖아. 그럼 엄마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달려갈게. 알아.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딸을 보내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이한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민 탐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특히 가족 관련 사건에서는 할머니의 경험과 직관이 필요해요. 탐정사무소에서 일한다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니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딸 지켰어.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수가.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내가 해줄게.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갈치조림.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엄마가 갈게. 우리 딸 요리 먹고 싶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두려웠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해냈어요. 나도 할 수 있었구나.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강한 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사랑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일. 저는 팔찌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평생.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는 딸과 함께 걷는 꽃길을 꿈꿨으니까요.